안녕하세요. 통일의 시작, 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의 강의를 맡은 박유셉입니다. 음, 지금까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 회사 대표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탈북민들의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요벨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한 20년 전까지는 저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살아왔고요. 그리고 삶의 반을 북쪽에서 나머지 반을 이제 남쪽에서 살아서 경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경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직 저희 가족은 북에 있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다양한 탈북민 친구들의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계속 이제 그 현장 속에서 삶 가운데서 이제 계속 부딪히고 있으니까 그런 일화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교육 과정에 통일 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화들을 참고를 해서 통일 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그 좋아하는 교육 그 철학자 중에 존 듀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했던 그 말들 중에 가장 지금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이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6년, 6, 7년 전까지는 이제 그 요벨이라는 회사를 시작을 하기 전에는 구글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여명학교에서 이제 미디어 교육이라는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한 4년 정도, 3, 4년 정도를 이제 교육에 잠깐이나마 이제 대한교육에 몸을 담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도대체 그 초등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통일교육원에 이제 그 올라와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했던 통일교육 그 커리큘럼을 쭉 한번 훑어보고 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북한에 있는 친구들한테 편지 쓰기, 뭐 포스터 그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도대체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현실감 있게 그게 다가올까, 그게 배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살짝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학생들한테 현장감 있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그 교과 과정을 진행해 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쌍둥이 두 딸을 키우고 있고 이제 막내 아들은 이제 10개월 정도 된 친구여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그 관심이 많아요. 이 과정들에 대해서. 2017년 봄쯤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일하던 그 남한 친구가 이제 장문의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친구가 대표님 더 이상 이제 저는 그 이 회사에서 일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메일을 보냈고 저는 그 왜 그 장문의 이메일에서는 이제 그 함께 일하고 있는 탈북민 친구로부터 심각한 이제 인격 모독을 받았다는 이제 내용인데요. 그 현장에 제가 이제 있지 않았으니까 자초지종을 이제 듣기 위해서 이제 그 상대방 탈북민 친구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 근데 사건의 발단은 이랬어요. 그 심각한 인격 모독을 했다고 하는 그 탈북민 친구는 양강도 이제 갑산
삼수였나요? 삼수였는지 갑산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삼수갑산 하면 되게 오지, 우리 옛말에도 삼수갑산 하면 이제 정말 시골을 이제 뜻하는 건데, 실제로 그 삼수갑산에 갑산에서 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한국에 와서 6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고, 이 친구가 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매니저로 이제 1년 후에 이제 매니저로 승진을 한 다음에 이 남한 친구가 들어와서 이제 이 친구 밑에서 이제 일을 배웠는데, 이 남한 친구는 저랑은 2010년부터 알고 지냈던 되게 북한에 대해서 또 통일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였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10년 넘게 이제 경력 단절을 겪은 육아를 하는 엄마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10년 이상을 이제 일을 못했으니까 일하는 부분에서도 좀 어리숙한 부분도 있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양강도에서 온 이 탈북민 친구가 이제 매니저로 일하는 탈북민 친구가 저희 사내 카페는 아침 시간이 되게 엄청 바쁘거든요. 이제 아침에 한 8시부터 8시 반까지 한 30분 동안이 전쟁터랑 이제 비슷해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너무 바쁜 공간에서 조금만 실수를 하면 엄청 이제 작업 자체가 이제 딜레이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실수를 할 때마다 이 친구가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남한 친구, 심지어 이제 자기보다 언니인 그 친구한테 이제 막 직설화법으로 이제 대화를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아무리 내가 이제 북한을 좋아하고 탈북민 친구를 좋아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인격을 모독을 받으면서 더는 일을 못하겠어 라고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이 친구가 하려고 했던 어떤 그 이야기는 너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가 있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북한의 어떤 의사소통 문화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직설화법으로 대화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런 너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들을 중간에서 계속 중재를 이제 해야 됐던 그런 일화가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아산나눔재단이라고 이제 현대에서 만든 재단에서 올해에도 탈북민 친구들,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 남한 친구들 데리고 창업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약간 비슷한 문화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해라고 할 때는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를 내가 하지 않을 때, 아니면 이해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오해가 생기고, 그런 오해가 계속 축적되어 가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그게 폭발이 되어 가지고 이제 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북에서 온 친구도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언니가 불편해 하는구나를 이제 인지를 하고, 조금씩 이 친구도 이제 말에도 순화가 되고, 대화 방법에도 내가 조금 더 이제 한번 머리에서 필터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매니저 친구도 많이 순화가 됐고, 남쪽에서 태어난 그 친구도 이제 6개월 이상, 지금은 4년 이상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이런 의사소통 방법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를 하면서 그런 더 이상의 그런 오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도대체 어떤 문화와 어떤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을 하길래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이제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소통을 하나요? 라고 서울외고에서 통일교육 전문 교사로 있는 제 지인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 김땡땡 친구와 비슷한 경험을 2008년, 2009년경에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건국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와 이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가장 친했다고 하는 친구가 중간고사였나 이제 기말고사 때 다른 친구들한테는 이제 시험 그 문제 은행이라고 하죠. 족보를 이제 공유를 했는데 저한테만은 그 족보를 공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루 저녁 그 친구와 이제 단둘이 밥을 이제 같이 먹고 밥을 사주면서 그 친구 이름이 혜진이었는데 혜진아 나는 너랑 엄청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너가 이렇게 나한테 족보를 공유를 안 해준 것에 대해서 많이 서운하고 섭섭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밥을 다 먹고 내려가면서 이 친구가 갑자기 상처를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의 어떤 그런 직설화법에 저는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하면 더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저의 속마음을 털어놨던 건데 이제 그 친구한테는 그렇게 직설화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처였던 것 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제 이런 남과 북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르냐면 북한은 거주 이전과 이제 직장 이전의 자유가 남한만큼 없습니다. 한번 그 마을에서 살기 시작하면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이 직장에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평생 이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정말 아무리 미워서 함께 못 살 정도인 친구와도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서로를 밉더라도 서로 이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문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남쪽에서처럼 관계 위주의 그런 의사소통 방법이 아니라 문제 해결 위주의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합니다.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관계는 좀 덜 신경 쓰게 되는 거죠. 어차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의사소통 방법은 북미 친구들도 이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탈북민들은 남한 친구들과 이제 의사소통하는 것보다는 미국 친구들과 의사소통할 때 언어만 좀 된다면 더 쉽게 소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 저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19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1년 전에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 5년, 동남아시아에서 1년을 지낸 후에 2004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물론 가족이 없이 홀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저의 정체성을 이제 부정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언어 부분도 이제 가장 힘들었고요. 초반에 이제 당산에 있는 호프집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호프집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그 호프집의 이제 모든 메뉴판의 메뉴들을 이제 외우는 과정도 이제 너무 어려웠고 외래어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튿날 이제 손님이 저에게 티슈를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티슈도 당연히 메뉴 이름인 줄 알고 메뉴판을 막 뒤적였는데 사장님이 그 뽑아쓰는 이제 종이 휴지를 이제 손님에게 갖다 주면서 넌 티슈도 모르냐 이제 이러면서 저를 핀잔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또 손님이 여기 글라스 가져다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글라스가 또 뭔지 몰랐어요. 한참 헤맸는데 이번엔 사장님이 맥주잔을 손님한테 가져다 주면서
넌 글라스도 모르니? 라고 이제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도 모르는 알바생이었고, 저는 이제 일주일 만에 그 호프집에서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저는 취직을 위해 이력서를 쓸 때마다 북한에서 왔다는 이력은 빼고 강원도가 이제 약간 북한 사투리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속초의 고등학교에서 왔다고 이제 이력서를 쓰곤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탈북민들의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은행과 함께 기업은행 사내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탈북민 친구들한테 이 언어가 친숙해지길 바래가지고 음료 이름을 이제 그 포스의 음료 이름을 다 한글화, 우리말화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직원한테 질문을 주문을 하는데 이 손님이 스트로베리 스무디 주세요라고 이제 주문을 했더니 저희 직원이 저희는 딸기 스무디밖에 없는데요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 그 친구는 이제 그 딸기 스무디, 딸기가 이제 영어로 스트로베리라는 걸 이제 알고 엄청 부끄러워했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괜찮다고 이제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 호프집에서 일을 하면서 TCO와 이제 글라스를 몰라서 힘들어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괜찮다고 이제 격려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제 오른쪽에 저 빨간 티 옷을 입고 있는 아론이라고 하는 미국인 룸메이트 친구였는데요. 저 사진 속의 뒤쪽은 제 고향입니다. 아론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나와 이제 동갑내기 청년이었는데 북한에 가서 고아들을 위한 빵 공장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선교사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와 이제 제가 한 6개월 정도 함께 살았는데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 룸메이트로 이제 함께 살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아론이 갖고 있는 언어 그리고 문화를 이제 배우고 싶었고 또 아론은 북한에 가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문화와 어떤 노래와 어떤 음악과 어떤 책들을 읽으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싶어가지고 저랑 같이 살게 된 계기였고 그렇게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제 서로한테 이제 배우고 싶은 대상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전제로 이제 함께 동거가 시작된 거죠. 뭐 그렇다고 이제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약간 갈등이 있었던 이야기를 살짝 이야기를 해보면 첫날 이제 첫 주에 이제 같이 아론이랑 같이 살면서 저는 아론이 이제 저녁에 뭐 이렇게 그 주방에서 뭐 음식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겠지 이러고 이제 엄청 기대를 하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그냥 먹고 그냥 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론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너가 이제 북한에 가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웃집끼리도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하면 같이 나눠 먹는다. 하물며 같은 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정말 이 음식을 해놓고 너가 혼자 먹어버리면 그게 되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제 아론과 함께 어렸을 때 이제 각자가 식사 예절은 어땠는지 식탁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밥을 먹었는지 이제 그런 정말 어렸을 때 추억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서로의 문화를 함께 배우는 그런 관계로 함께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탈북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제가 이제 아론과 함께 지내면서 너무나 안정적이었고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유지했었던 것처럼
다른 탈북민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정서적으로 자립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는데요. 2016년 6월경에 제가 이제 상해에서 비즈니스 포럼에 저희 회사 이제 사례 발표가 있어가지고 참석하려고 이제 가다가 인천공항에서 이제 비행기가 뜨기 전에 이제 지금까지 읽지 못했던 책을 한 권 들고 갔었습니다. 그 책은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담론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담론이라는 책을 이제 딱 펼쳐 들고 비행기 이륙 전에 이제 한 챕터를 읽다가 저는 그만 여기에서 이제 좀 말하기는 좀 그런데 눈물을 이제 펑펑펑 흘렸었습니다. 함께 맞는 비라는 이제 챕터였고 그 책 글귀는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라는 그 문장이었는데요.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 2개월 전에 저희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잠수를 탄 그 김땡땡이라는 친구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탈북민들은 한국에 와서 한 5년 정도는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이고 서비스업은 고객한테 이제 감정을 이제 팔아야 되는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직종이죠. 저는 이제 그 좀 아이러니하게도 탈북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이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한국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김땡땡 친구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고객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웃어야 된다. 주문을 받을 때도 웃어야 되고 고객한테 이제 그 음료를 이제 제공할 때도 웃어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김땡땡 친구가 북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너무 보고 싶다면서 이제 되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돕는다는 것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그 친구한테 정서적 폭력을 이제 가했구나. 이게 돕는다고 했지만 나는 함께 비를 맞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 뭔가 우산을 들어주려 했었던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사회 문제를 어떤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솔루션들이 해결책들이 더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동일한 이제 그 서울 외고에서 통일교육하고 있는 이나영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교육 현장에서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제 없을까요?라는 이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저의 어떤 그 경험과 이제 사례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통일교육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 법한 모둠 활동을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 3년 전쯤에 제가 남한, 북한, 외국인 그리고 해외 교포 청년들을 데리고 한 8, 9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을 데리고 함께 진행했던 워크숍이었는데요. 이렇게 디자이너면서 이제 저의 절친인 송영일 디자이너와 퍼실리테이터로 이제 항상 일을 하고 있는 정민규 코치님이라는 분과 이제 함께 이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 구성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이걸 초등학생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평화의 공간 이렇게 이름을 달고 한번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모둠에 한 8명 정도의 이제 모둠을 구성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둠에 한 명은 8명 중에 한 명은 이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7명이 이제 각자의 역할을 맡아야 되겠죠. 그 7명 중에 남한 출신, 북한 출신, 외국인 출신, 해외 교포 출신 이렇게 각자가 자기의 어떤 문화적 배경에 대한 상황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북한에서 그 남한에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이제 북한에서 온 초등학교 학생이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그 북한에서 온 학생처럼 빙의가 되어야 되고요. 나는 뭐 중국에서 또는 일본에서 태어난 제1교포다, 제중교포다, 아니면 재미교포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그 재미교포, 해외동포의 어떤 빙의가 되어야 되고, 나는 외국인이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자기가 외국인인 것처럼 빙의가 되어 가지고 이 모둠 활동에 임해야 됩니다. 모둠 활동은 하나의 가설로 시작되는데요. 이때가 이제 2017년이었기 때문에 2017년 갑작스런 통일이 일어나 가지고 뭐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저기 모스크바부터 아니면 저기 런던부터 시작해 가지고 헤드턴을 뚫고 부산까지 뚫렸다. 이런 가설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살던, 내가 나만이 아니면 그냥 하나의 문화만 존재하던 이 공간에 다양한 이방인들이 이 공간에 들어온다.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가설로 이제 이 모둠 활동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2, 3년 후에 이제 초등학교에 간다고 하면 2023년에 갑작스럽게 통일이 일어났다. 아니면 2025년에 갑작스럽게 통일이 일어나서 나의 공간에 이방인들이 함께 살아야 된다. 라는 이제 가설로 이제 학생들과 함께 모둠 활동을 설정을 해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남이든 북이든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공간들이 이게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면서 그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화가 이 우리의 공간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엄청난 이제 불편함을 겪고, 이제 저희가 여행이라고 하면 그 다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던 상관이 없지만, 여행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공간에 이제 이런 이질적인 문화가 들어오면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갈등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서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까를 이제 고민하게 하는 것이 이 모둠 활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둠 활동을 위해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부분은 각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공간을 만들도록 퍼실리테이터가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둠 내에서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이방인들을 찾아서 그 나의 공간에 가상으로 넣어둡니다. 그래서 3명 정도의 어떤 다른 이방인이 내 공간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가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아닌 상대방, 이방인이 불편해하는 문제를 한 10개 정도를 이제 먼저 막 만들고, 그 중에서 실제로 이방인이 느낄 문제 3가지를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각자가 정말 안정적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을 이제 불편해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 3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간을 그
모둠 활동을 통해서 재현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공간을 이야기했을 때 참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약간 격려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이 모둠 활동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친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반 친구 이름을 물어보고 그 친구의 이제 이름을 적고 그 친구가 이제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을 이제 불편해할지를 실제로 이제 그 작은 그런 종이를 뜯어가지고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공간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어떤 부분이 이제 불편해하는지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8명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이제 자기의 공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8명이 어느 정도 자기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들을 불편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상으로 다 이제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8명이 다 모여 앉아 가지고 첫 번째 자기 공간의 이름 뭐 이 공간은 요셉의 공간이다 아니면 이 공간은 뭐 영희의 공간이다 이 공간은 뭐 서울교대다. 서울교원대학 부속초등학교다. 뭐 이렇게 부속초등학교 1학년 일반, 뭐 초등학교 1학년 일반이다. 아니면 뭐 6학년 일반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 공간의 특징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공간에 찾아온 이방인 3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이방인들이 왔을 때 이방인들이 내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공간에 왔을 때 한 가지 문화밖에 없던 공간에 다양한 이방인들이 왔을 때 어떤 갈등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실제로 이 이방인들한테 이제 이 피드백을 이제 받아보면 좋은데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있는 그 방에 실제 정말 그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가 없다고 하면 이 네 번째 피드백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8명의 친구들이 그런 갈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설명을 듣고 나도 그 문제에 공감이 가라고 하면 한 명당 이제 스티커를 5개씩 나눠 가진 다음에 그 친구들이 그 스티커를 공감이 가는 그 시나리오에다가 스티커를 이제 하나씩 붙여주고 뭐 2개를 붙여주고 싶으면 2개를 붙여주셔도 되고 한 5개를 다 붙여주고 싶으면 5개를 다 이제 붙여줘도 되면서 그렇게 이제 스티커로 이 친구들이 참여하게 하고 함께 이제 공감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렇게 충분히 공유를 다 한 다음에 이 8개의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야 됩니다.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야 되고 지금 이제 이 사진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저작권 문제나 초상권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표현은 못 해드렸는데 이 7개 공간이죠. 한 명은 이제 퍼실리테이터니까 7개 공간을 하나의 마을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 하나의 마을로 묶은 이 공간을 그러니까 8개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면 뭐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의 6학년 일반에서 진행된 월드적인 이 모둠 활동의 과정 자체를 7명이서 이제 그 모둠 활동을 하시다가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제 엮어 가지고 8명의 이야기가 한 이야기가 되게 이제 만드시면 되고요.
그렇게 충분히 그 이야기를 다 나누고 이야기 스토리를 8개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잘 엮은 다음에는 여기에서 스토리텔러를 이제 한 명을 정해 주시면 돼요. 뭐 퍼실리테이터를 하시던 학생이 이제 스토리텔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친구는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잘 전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 친구를 이제 그 팀에서는 그 모둠에서는 스토리텔러로 이제 정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서로 충분히 공유를 한 다음에 월드 카페 형식으로 이제 마을 탐방을 뭐 한 번에 이제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탐방을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8명 중에 1명의 스토리텔러를 선정하고 나머지 7명은 각각 다른 그 모둠으로 이제 탐방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월드 카페를 준비를 하고 마을 탐방을 하면서 우리 마을 이야기로 이제 정리를 하고 마을 이름을 붙이고 그 마을을 탐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이제 그 마을에 가서 다른 마을에 가서도 똑같이 좋아요 스티커, 이제 이번에 이제 파란색 스티커 한 사람당 10개씩 이제 나눠 가진 다음에 나도 이 마을의 문제 혹은 이 마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마을에서 이 이방인들이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불편함을 나는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공감이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스티커 하나씩 이제 붙여주는 그런 활동을 하면 되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 끝났는데요.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서울교대 학생들하고 이제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주로 무엇을 하면서 함께 노나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제 와이프는 이제 남한에서 태어났고 그 남한에서 태어난 이제 와이프랑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모님 댁에 이제 명절 때 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 추석 때나 아니면 설 명절 때 뭔가 좀 북한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가족들이 명절 때 했던 그런 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려 보면 너무 좀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주로 무엇을 하면서 노냐면 카드 게임을 가끔 하고요. 그리고 보드 게임을 꽤 많이 해요. 보드 게임. 보드 게임을 이렇게 그 남한처럼 북한은 이렇게 뭐 롯데월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 뭐 놀이 시설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주로 이제 뭐 논다고 하면 이제 집에서 가족끼리 이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뭐 이제 포커 게임을 한다던가 이제 보드 게임을 한다던가 윷놀이를 한다던가 이렇게 가족끼리 화기애애하게 이제 노는 문화가 꽤 많아요. 어디 밖에 나가서 이제 놀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그 보드 게임을 하려고 보드 게임을 많이 사 놓긴 했는데 아직 너무 어려서 4살밖에 안 돼서 보드 게임을 같이 막 할 나이는 안 되어 가지고 못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주로 보드 게임을 많이 하면서 그런 명절 때나 이제 그런 시간에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북한 초등학생들은 친구들과 어디에서 어떤 놀이를 하나요? 놀이터가 있나요? 장난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북한의 이제 초등학생들은 친구들과 줄넘기 놀이를 이제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를 이제 떠올려 보면 전쟁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직 저희는 휴전 중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전쟁의 어떤 그런 공포를 많이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심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도 놀이도 이제 총 들고 놀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한국에는 이제 몇십 년 전에는 있었지만 이 골목길 문화, 골목이 자동차가 많이 생기면서 골목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북한은 마을을 이렇게 들어가면 마을부터는 이제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좁은 길이에요. 그런 좁은 길에 겨우 갈 수 있는 건 이제 뭐 선수레 정도. 근데 그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줄넘기도 하고 그 골목길에서 또 뭐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뭐 그 돌 던지기 놀이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통 놀이들을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하면서 놀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의 간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어디서 사 먹나요? 만들어 먹나요? 북한에도 시장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간식은 주로 옥수수를 이제 그 로스팅 그 철가마에다 이제 볶아서 먹고요. 옥수수나 콩 이런 것들이 딱그 불에 이제 로스팅 되어 있는 그런 옥수수 콩들이 주로 주요 간식이고 아니면 뭐 옥수수 이제 펑튀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먹고 북한에도 1990년도부터는 이제 90년도 이전부터는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부터 이제 1일장, 5일장, 10일장 이런 장들이 있었는데 94년도, 95년도 이제 그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국가에서 이제 그 식량 공급을 못 해주는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되면서 되게 많은 그 물물 교환들이 생겨났고 그런 시장에서 아이들이 간식도 사 먹고 그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공장들에서 과자라던가 아니면 사탕 이런 것들을 못 만드니까 개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설탕을 녹여가지고 사탕을 캔디를 이제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체육으로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축구인가요? 야구인가요? 미술 시간이나 음악 시간에 어떤 작품들을 배우나요? 기억나시는 인상 깊었던 수업이 있나요? 북한에서는 야구는 안 해요. 야구는 한두 번 정도 이제 TV 영화에서 이제 봤고 야구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그 남학생들이 주로 하는 그 스포츠는 축구이고요. 그리고 음악 시간에 미술, 음악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음악 시간에는 주로 북한의 모든 노래는 이제 김일성의 우상 숭배를 위한 그런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듯이 김일성을 우상 숭배하기 위한 그런 음악들이 이제 주를 이루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음악들을 배우고 기억나는 인상 깊었던 수업. 북한은 모든 수업 과정 자체가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뭐 수학 수업 그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그리고 국어 뭐 과학
다양한 그 모든 과목들에서 어떻게 하면 그 과목들의 교수 방법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떤 일화를 녹여내서 이제 가르칠까를 이제 교사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수업은 아직도 이제 제가 이제 한 30년이 넘었는데 초등학교를 다녔던 적이 아직도 기억나는 수업은 하루는 이제 그 김정일이 초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그 선생님한테 1 더하기 1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라고 이제 그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김정일이 이제 그 자기 선생님한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진흙 덩어리를 이제 보여주면서 진흙이 하나가 있고 또 진흙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더하면 그냥 2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가 된다라는 일화를 이제 수학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게 우리가 함께 어려울 때 함께 단결하고 함께 협력해야 외세의 침략에도 우리가 미국의 어떤 그런 압박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런 교과 과정에서 세뇌도 이제 시키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있네요. 북한에도 커피를 마시나요? 카페가 있나요? 북한에서는 어디서 어떤 음료를 마시며 모여서 이야기하나요? 북한에는 커피를 지금은 마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주요 그 큰 도시들의 이제 평양이나 아니면 외국인들한테 개방되어 있는 라진선봉이나 이제 그런 곳에 커피 숍도 있고 저희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이탈리아 라신발리라고 하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이랑 동일한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는 아무래도 이제 카페가 없죠. 그래서 그 남한에서도 이제 태백이나 이렇게 아예 시골에 가면 스타벅스나 이런 그 우리가 평소에 이제 가고 싶은 그런 카페들이 없는 것처럼 북한에도 이제 그런 좀 도시의 빈익빈 부익부가 좀 심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주로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문화는 없는데 그래도 일을 하다가 이제 음료를 마신다고 하면 단물 물에다가 이제 설탕이나 아니면 사카린을 탄 그런 물을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저의 기억은 20년 또 훨씬 이제 넘은 기억이니까 지금은 아마 많이 이제 음료도 마시고 할 거예요. 네.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사람들이 주로 아파트에 사나요? 북한의 일반 가정집은 어떻게 생겼고 보통 방은 몇 개고 가족들이 방을 어떻게 나눠 쓰나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면 북한에는 아파트는 이제 평양이나 이제 이런 도심에 주로 이제 모여 있고 지방은 아파트보다는 연립주택 또는 연립주택이 이제 가장 많고 저는 이제 그런 전원주택처럼 이제 독채 그 텃밭이 있는 그런 독채 집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보통 일반 가정집은 이제 우리 옛날식처럼 부엌이 있고 아궁이가 있고 이제 그런 아파트여도 이제 부엌이 있고 아궁이 있는 아직 남한처럼 이렇게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나무로 이제 불을 떼야 되는 이제 그런 집 건축 구조를 갖고 있어서 보통은 이제 방은 2개 정도 돼요.
이제 아랫방, 윗방 이렇게 있고, 아랫방에는 부엌이랑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뭐 주로 이제 아랫방에서 이제 밥을 먹고, 윗방에서는 이제 미닫이 문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손님이 오면 윗방에서 잔다거나, 이제 저희 같은 저는 한 6명의 이제 대가족이 이제 함께 살았었는데, 가족이 함께 살면서 그냥 아랫방 윗방에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침대가 없어요. 침대가 없고 이불을 깔고 이제 자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그 이불은 다시 다 개어가지고 이제 이불장에 이제 넣어놓고, 그 침대가 없으니까 어떤 큰 것이 이제 그 방에 그 침대라 이제 식탁이 없으니까 어떤 큰 물건이 이제 방에 이제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남한처럼 34평 이런 큰 집은 그 6가족이 저희가 살았지만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마당이 있어가지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지 않고 집 밖에 있어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이제 그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추운 겨울날에도 이제 그 화장실에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불편을 했었었는데, 뭐 약간 그 한국의 1960년대의 어떤 건축 구조나 이제 사회 문화 구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장모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대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이랑 저랑 이제 같은 그 장모님은 이제 남한에서 이제 태어났지만, 장모님과 저는 어떻게 보면 같은 시대를 산 것 같이 그 색 컬러가 있는 그런 껌을 씹고 싶으면 크레용을 이제 같이 씹고 막 씹다가 좀 더 이제 밥 먹고 다시 그 껌을 씹고 싶으면 식탁 밑에 붙였다가 이제 다시 꺼내 씹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나눌 때면 장모님이랑 나는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질문은 이제 그만 나누고 이제 여러분들과 이 강의를 마쳐야 되는 시간이 와가지고 제가 그 이제 오늘 나눈 강의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그 평안한 공간, 내가 이제 그 이방인도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 나름대로 제3의 공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3의 공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봤거든요. 통일을 맞이해야 하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초등학생들이 저는 제가 경험했던 그런 제3의 공간, 제가 아론과 함께 살면서 경험했던 제3의 공간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제3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3의 공간은 무엇일까? 그리고 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정의한 제3의 공간은 그 상대방의 문화, 그러니까 그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나의 문화가, 나의 경험, 나의 문화가 이제 존중받을 때 생겨나는 공간을 이제 제3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그 안전한 관계, 내가 요즘 이제 제가 그 TV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샌드박스 스타트업이라는 TVN에서 하고 있는 드라마가 이제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창업 공간 이름을 샌드박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 공간을 이제 운영하는 대표가 그 샌드박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그런 공간을 이제
그 모래 놀이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창업을 하다가 실패해도 내가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제 그 공간에 정체성을 붙이면서 샌드박스라는 그런 공간에 이름을 붙였는데 약간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문화를 가졌고 내가 약간 그 남한 사회에서 외래어에 익숙하지 않고 이 주류 문화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과는 좀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런 안전한 관계와 이제 상호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제 정체성을 이제 찾아가게 되고 그거는 이방인도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고 기존의 주류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도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찾은 자아 정체성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삶의 목적을 발견하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평생 스스로 배움의 길을 걷는 그런 평생 교육의 어떤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이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를 이제 제가 제3의 공간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저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제3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하고 만들어 보게 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민주 시민으로 또 세계 시민으로 잘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의 시작 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 강의를 한 박교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